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상을 이렇게 하나 편집을 했습니다. 이미지 3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제가 편집을 했는데 1초 단위로 이렇게 3개가 이미지가 교차되게끔 만들고 전체 길이는 3초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워크 에리어는 3초로 맞춰서 이 영역이 이렇게 렌더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화면은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 내에서 보는 겁니다.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 내에서 보는 거고,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거나 또는 이미지로 만들거나 최종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작업이 다 마쳐지고 그 다음 과정이죠. 그래서 작업을 모두 정리를 했고, 먼저 자, 타임라인 창을 활성화시키고 컴포지션 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Add to Rand Queue라고 보입니다. 단축키는 Ctrl 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컴포지션 창에서도 활성화시키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프로젝트 창을 이렇게 클릭한 활성화를 시켜 놓고 컴포지션 창에 들어가면은 이게 비활성화됩니다. 즉, 이 프로젝트 창에서 렌더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단순히 어떤 이미지나 소스를 가지고 오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렌더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두 개의 패널을 선택해야지만 렌더링 메뉴가 활성화되고, 자, 그러면 렌더링을 해볼게요. Add to Render Queue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고 보면은 이 타임라인에 기존에 SC001이라는 컴프가 있고 그 옆에 랜드큐라는 컴프처럼 보이는 것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것은 렌더링을 해주는 새로운 패널이 되는데,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아웃풋 모듈을 로스레스를 클릭해 줍니다. 자, 클릭하면은 아웃풋 모듈 세팅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동영상의 포맷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동영상의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동영상 포맷인 AVI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포맷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전체적인 제작 과정의 흐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AVI로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VI 그대로 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리사이즈를 체크해주고, 사이즈를 1280, 720이 아닌 640으로 먼저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락 에스펙트 레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16대 9로 인해서 자동으로 이 720은 바뀝니다. 640하고 마우스를 뭐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면은 640, 360으로 바뀌죠. 720의 절반인 360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16대 9 사이즈의 비율을 유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사운드는 없지만은 자동으로 그냥 아웃풋이 오토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웃풋 오프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설정이 끝난 겁니다.
설정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할래 라는 아웃풋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을 해주면은 일단 뭐 임시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SC001 AVI 이렇게 자동으로 파일 형식은 우리가 앞서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본래는 우리가 바탕화면에 하면은 컴퓨터가 느려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샘플로 알기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설정은 모두 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일 확장자와 그리고 사이즈를 결정했고요. 이쪽에서는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가 위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렌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작업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바가 재빨리 지나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면은 사운드가 한번 울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이게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 3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작업에 어떤 길이가 길거나 많은 효과가 들어갔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번 회사에서 퇴근할 때 걸어놓고 다음날 다시 출근할 때 렌더링 완료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렌더 큐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SC001은 렌더링을 했기 때문에 딜리트해서 지워버리고 렌더 큐도 이렇게 닫아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렌더링 했는 영상을 한번 바탕화면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SC001이라고 있죠. 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자, 우리가 금방 만들었던 자, 영상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량은 64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49.4메가 정도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마쳤습니다. 작업을 마치면은 이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그림을 여기 뒤에 한 장을 더 붙인다거나 또는 이 그림에 어떤 효과를 적용한다거나 라는 그 다음 작업을 대비해서 지금 작업했던 것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Save As 들어갑니다. Save As 들어가서 저는 사실 이미 저장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SC001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애프터 이펙트 파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있다고 나옵니다. Yes 이렇게 해주고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애프터 이펙트 파일은 확장자가 AEP 확장자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AEP 확장자를 가진 것은 모두 다 애프터 이펙트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맥스 파일은 MAX 가지는 것처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 파일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 가서 열게 되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다 나오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학교로 가지고 와서 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여기 소스로 활용한 이미지들을 못 찾습니다. 이 애프터 이펙트 파일은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껍데기들을 가지고 왔지 그 내용인 알맹이들을 안 가지고 왔었어. 자, 애프터 이펙트 파일의 껍데기만 가지고 왔지 내용물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소스들을 못 찾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생기면서 파일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애니메이션, 편집 길이나 이런 세팅은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이 소스가 없기 때문에 이 화면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반드시 애프터 이펙트 파일과 함께 이 소스 파일도 같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경로에 있어야지 쉽게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파일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소스도 따로 저장하고 이렇게 대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해주는 기능이 컬렉터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대로 열렸죠. 마지막 순간에 작업을 다 마치고 자, 디펜던시가 있는데 여기서 컬렉터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 컬렉터 파일을 클릭하고 자, 컬렉터 할 소스를 모두 다 할 건지 특정 컴프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O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 작업에 있는 컴프가 여러 개 있더라도 모든 컴프를 다 같이 에펙 파일도 만들고 그 안에 사용된 소스들도 같이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컬렉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컬렉트를 이렇게 누르면은 바탕 화면이든지 아니면 다른 경로이든지 먼저 폴더를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SC001 폴더라고 만들어주고 그럼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죠. 자, 바탕 화면에 SC001 폴더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폴더를 들어가게 되면은 자, 푸티지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사용된 이미지 소스들을 푸티지라고 했죠. 자, 똑같은 폴더 이름으로 해서 여기 소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더 정리를 해주면은 작업을 하기가 나중에 파일을 열어서 찾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파일은 여기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파일만 이 폴더만 전체 가지고 가서 다른 컴퓨터에서 열면은 아무 문제 없이 애프터 이펙트 파일 SC001이 열리게 됩니다. 자, 반드시 이 소스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어서 이 애프터 이펙트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미지의 길이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구름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은, 구름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선택된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눈 아이콘이 있죠. 눈 모양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가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을 클릭 한번 할게요. 그러면 트랜스폼이라고 나옵니다. 자, 트랜스폼을 다시 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자, 이쪽에서도 클릭을 하게 되면 트랜스폼이 있고,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가 이렇게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른 레이어의 어떤 작업과 서로 간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구조입니다. 자, 트랜스폼 들어가서 앵커 포인트는 나중에 하고 포지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가 있습니다. 자, 포지션은 위치 값이죠. 위치 값. 위치 값의 변화는 곧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0프레임일 때 여기에 있었는데 1초일 때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1초 동안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값의 이동은 곧 애니메이션이고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0프레임일 때 요만했는데 1초일 때는 이만큼 커졌다. 이것도 결국은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고 로테이션도 마찬가지고 오파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포지션에 들어가서 현재의 그림의 위치를 이 그림 밖으로 빼겠습니다. 자, 이 컴포지션 창 밖으로 빼겠습니다. 이동을 했죠. 자, 다시 한번 컨트롤 Z 하고 그림을 선택하고 이렇게 컴포지션 창 밖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려는 거죠. 0프레임의 그림이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특정 시간이 지나서 그림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하려는 겁니다. 자, 이동을 할 때는요.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의 흔들림이 없겠죠. 두 번째 그림도 우리가 이 밖으로 빼야 되겠고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밖으로 뺐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그림이 안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 그림 안으로 들어오고 세 번째 그림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 0프레임에서 현재의 위치값, 즉 마이너스 714 X축으로 그 다음에 Y축으로는 X축으로 마이너스 714 Y축으로는 354라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위치에 있는 그림을 키를 만듭니다. 여기 이제 타이머
아이콘인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 조그만한 아이콘 모양이 마른 목골 모양의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걸 한번 제가 커서를 이렇게 올리면은 자, 0시간, 0분, 0초, 0프레임에서 이 물체는 마이너스 714.0 X축에 거기 있고 Y축은 354.0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요것을 시간을 요렇게 자 12프레임 이동했죠? 15프레임 이동해 볼까요? 12프레임 합시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 정도 가운데 정도로 이동을 위치를 시키고 반드시 이 인디케이터의 위치가 이동이 되어야지 이 위치에 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다른 키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정보를 보면은 0시, 0분, 0초, 12프레임에서 시간이죠. 12프레임에서 650X축, 그 다음에 Y축 354라는 위치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을 이 키프레임, 키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0프레임일 때 마이너스 714 그리고 12프레임일 때 650 자, X축으로만 우리가 움직였지 Y축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X 위치값 변동이 있고 Y 위치값은 변동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컴포지션 창에서 그림을 이동해도 되지만 이 포지션 값을 직접 이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키는 지워버리고 딜리트 키 하면 지워버립니다. 자, 시간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 값을 이렇게 값을 바꾸면은 그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650 정확하게 하자면은 클릭하고 수치를 입력해도 되죠. 이렇게 하면은 12프레임에서 650, 354 위치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스페이스바를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림이 12초 동안, 12프레임 동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잠시 보였다가 바로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처음부터 지금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애니메이션 했던 이 레이어는 하위 메뉴를 닫아버리고 자, 두 번째 그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의 자, 요 말씀드렸죠. 인디케이터가 반드시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에서도 이 포지션 값에 키를 주고요. 그러면은 요 키의 정보는 1초인 지점에 위치는 x가 마이너스 810, y가 360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키 위에 제가 커서를 올리니까 흰색
바가 생기면서 이런 정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간을 중간 정도로 옮기고 x 값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자, 요 1초에서 그 다음에 1초 11프레임의 그림이 11프레임 동안 그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똑같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닫아버리고 자, 포지션에서 마찬가지로 자, 세 번째 레이어 그림 포지션에서 활성화시키고 키를 만들고 마이너스 770이라는 위치에 있다가 자 12프레임 정도의 그림이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조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키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X축이 640으로 할까요? 자, 640에 360이라는 위치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모두 만들었고요. 그림들이 움직이는 것을 모두 만들었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위에 그림이 계속 보이니까 위치는 이제 모두가 다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림이 들어오고 두 번째 그림이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세 번째 그림이 이렇게 덮어버리고 자, 세 번째 그림은 덮어진 상태에서 조금 더 머물러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은 단순히 그림이 바뀌는 정도였는데 두 번째 만든 영상에서는 그림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음 그림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조금 더 지루함이 덜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훨씬 더 어떤 풍성한 영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이미지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에디터 렌더 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 AVI 그대로 두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MP4 포맷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즈 체크해서 640, 36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배경음악을 넣으면은 이 음악을 같이 영상에
삽입해서 최종으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겠죠. OK 누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를 SC001이 있기 때문에 언더바 1로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어 가지고 나왔네요. 그대로 합시다. 저장 눌러줍니다. 그리고 렌더 누르면은 첫 번째 영상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자, 처음 거보다는 조금 더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 만든 영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 애프터 이펙트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멋있고 보기 좋은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파일을 불러와서 그걸 소스로 활용을 해서 편집하고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그리고 최종 렌더링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